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말을 겁니다. 나는 자살할 생각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남자가 계속 살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장을 구해보면 어떨까요? 맛있는 식사를 해보는 건요? 하지만 그는 나의 이야기에 설득되지 않은 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자 윌 듀런트의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합니까?는 위 물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의 발행 당시인 1905년에서 1930년 미국에서는 28만 4,142명이 자살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2019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6.9명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총 인구에 비례해서 하루당 자살자 수를 산출해 보면 대략 36.8명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하루에 약 37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0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100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건강,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스스로 되뇌어보고 내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윌 듀런트는 100여 명의 인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는 삶의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과 각자 삶에서 어떻게 의미와 목적과 만족을 찾았는지를 요청하는 내용이죠.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시인, 철학자, 대학 교수, 운동선수,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서 답장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인도의 간디, 그리고 당시의 인도 수상이었었던 네루, 미국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해리 싱클레어 루이스, 미국의 위대한 시인 에드윈 알링턴 로빈슨, 다트머스 대학교의 총장 어니스트 마틴 홉킨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앙드레 모루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찬드라 세카라 벤카타 라만, 메이저 대회 19번의 우승에 빛나는 테니스 스타 헬런 뉴잉턴 윌스, 그리고 철학자 버틀런드 아서 윌리엄 러셀 등 위대한 지성들의 답장이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었던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의 기고문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상의 모든 답변과 함께 윌 듀런트 본인의 답변까지 작성을 해서 펴낸 책이 바로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합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자살 이유를 저하시키거나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앞서서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총 3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의미를 찾아 나서다 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유명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은 윌 듀런트가 인정하는 지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2부에서는 현대인의 불만에 관한 학념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각 유명인사들에게서 받은 편지들을 영역별로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인들의 응답, 두 번째는 연예인, 예술가, 과학자, 교육자와 지도자들의 견해, 세 번째는 종교인들의 대답, 네 번째는 새 여성의 해석, 다섯 번째는 감옥에서의 단상, 여섯 번째는 회의론자들의 발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고요. 각각의 응답에 대해서 이 듀런트의 견해를 추가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모든 견해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응답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의가 있다라는 칭찬을 한 반면 어떠한 응답에 대해서는 좀 무성의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고, 솔직하게 듀런트가 각각의 답장에 대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워낙 유명인사들의 응답 자체가 좀 다양해요. 그리고 뭔가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직접 책을 보시면 더 재미있게, 이런 사람들 정말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유명했었던, 그리고 하나의 어떤 큰 획을 그었던 사람들은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공감하거나 아니면 나랑은 생각은 다른데 하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회의론자들의 발언 중에서 이제 버나드 쇼의 답장이 인상적입니다. 이 버나드 쇼는 윌 듀런트의 편지에 대해서 딱 2줄의 답장을 보냅니다.
젠장 내가 어찌 알겠소? 그런 질문에 뭔 의미가 있단 말이오. 개인적으로는 이 답변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저는 계속 이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지만, 조금 기다렸던 부분이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회의론자들의 발언 가운데 이 버나드 쇼가 했던 답장이 많이 일치하는 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기억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나의 답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윌 듀런트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한 사람에게 답장을 보내는 형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당신이 죽어야 될 이유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같이 음식도 좀 즐기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도 좀 들으면서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과 다시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제2, 제3의 사람들에게 듀런트가 보내는 답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삶의 이유에 대한 완전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무한 경쟁 시대, 그리고 끊임없이 자본이 추구되는 시대가 요구하는 질문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의미가 없다면 내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죽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고 마는 책이 아니라 내 곁에다가 늘 두고 틈틈이 살펴보는 그런 책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삶도 마찬가지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죽음을 항상 곁에 두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가 어떠한 방향성 없이 떠 있다면 그 배는 알 수 없는 곳으로 표류하겠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끝이 어딘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방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죽음이 나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